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안혜원이고 35살입니다. 동갑내기 남편 오시연과 6살 아들 오태호와 세 식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부부는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학과는 달랐지만 댄스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건지 만난 지 2주 만에 교제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원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만약 내가 슬프게 하면 내 모든 걸 다 주고 헤어질게. 이렇게 저는 프러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이 프러포즈가 멋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프러포즈를 한 지 몇 년 후 남편은 이 약속을 지키게 돼요. 남편은 출장이 잦았어요. 한 달에 3분의 1은 집을 비울 정도니까요. 저도 아들이 3살 때 직장에 복귀했어요. 바쁜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머님, 항상 태호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호가 있으면 집이 더 활기차고 즐거워. 며느리도 남편이 출장 많아서 힘들 텐데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 저와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원만해요. 흔히 듣는 고부 갈등은 전혀 없고 다른 결혼한 친구들은 항상 저를 부러워했어요. 이렇게 바쁘지만 평온한 생활이 이대로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남편의 출장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달에 절반 이상이 출장을 가게 된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여보, 출장 가는 날이 좀 많지 않아?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게 여기저기 지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내가 그 문제들 해결하러 돌아다니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데 뭔가 거짓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왜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꼭 가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 있지 않아? 아니야? 이런 건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는 거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며 얼버무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쁜 것도 잠깐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잠시 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남편의 출장은 늘어만 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어요. 우리 가족의 생활비는 부부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매월 초에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남편의 입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지난달에는 30만 원 정도 적었고 이번 달에는 50만 원이나 적었어요. 월세도 이 생활비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입금이 적으면 일단 제가 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도망치듯 출장을 가버려서 다음 달에도 생활비 입금액은 또 줄었어요. 이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왜 정해진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는 거야? 남편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월급이 적게 나와서 나도 생활이 힘들어. 내가 부족한 생활비를 보전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물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어. 하지만 지금 나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역시 출장을 또 갔어요. 우리 부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을 때 퇴근길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 오늘 사위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어제부터 출장 중인데 왜요? 그게 말이야, 회사 근처에서 사위를 봤어. 큰 캐리어를 들고 있어서 눈에 띄었거든. 그래서 바로 사위인 걸 알아봤지. 실제로 남편은 어제 큰 캐리어를 들고 출장을 떠났어요. 이번 일정이 4박 5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 근처에서 봤다면 아버지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대로 폰으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지금 어딨어?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왜? 출장 중이지. 그렇구나. 저기, 미안한데 거기서 기념품 좀 사다 줄래? 나중에 원하는 기념품 문자로 보내줄게. 라고 말하자 한동안 답이 없었지만, 알았어. 가능하면 빨리 부탁해. 라고 답장 왔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항이나 역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 상품들만 골랐어요. 정말 출장을 가지 않으면 구하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를 골라서 남편에게 목록을 보냈어요. 아까까지 회사 근처에 있던 남편은 어떻게 할 생각일까? 출장을 마친 남편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제가 보낸 기념품 목록에 없던 물건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내가 부탁한 것들이 아니잖아. 태호와 함께 기대했는데? 저와 태호는 우울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일이 바빠 쇼핑할 시간이 없었다며 뭐가 됐든 기념품 사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오늘도 출장이라며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남편은 집을 나섰어요. 그런 남편을 기분 좋게 보내줄 수 없어 잘 갔다 와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를 잘 아는 태호도 아빠에게 다녀오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고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전에는 둘이서 다정다감하게 남편을 배웅해줬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도 남편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다음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건 병원 측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경을 헤매는 상태로 후송되었다는 것, 치료는 끝났지만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 어쩌면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태호는 시부모님께 부탁하기로 하고 저는 혼자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이 있는 곳은 유명한 관광지 바로 옆이었어요. 이런 곳에 남편의 회사 지사가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역시나였네. 라고 생각하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있는 중환자실로 갔어요. 남편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남편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사고의 원인은 남편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침범한 게 원인이라고 했어요. 사고가 난 상대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혀 동승자들이 모두 부상을 입었다고 했고요. 참고로 남편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도 이 병원에 있었는데 의식이 있고 경미한 부상이라 지금은 일반 병동에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나중에 만나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상태는 척추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이 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낯선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화난 분위기였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 부부도 저를 알아봤어요. 실례합니다만 오시현 씨 부인이신가요? 한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네, 제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이지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빨리 이분들을 만나게 될 줄이야. 저는 지난 몇 달간 남편의 수상한 행동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먼저 이지혜라는 사람은 남편과 바람난 여자예요. 나이는 24살이고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에요. 남편이 부서를 옮기면서 두 사람은 눈이 맞아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남편은 출장이 많은 부서인 걸 이용해서 우리에게는 출장 간다고 말하고 사실은 상간녀 집에서 머물렀던 거죠. 게다가 최근에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흥신소에서 알아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상간녀의 부모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딸이 이 사고로 유산을 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다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딸이 그렇게 원한다는데 부모로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남편은 저와 이혼할 마음이 잔뜩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바람을 피워 가진 아이를 곧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서 낳게 하는 부모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간녀의 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순진한 애를 꼬셔서 임신까지 시키더니 사고 내서 유산까지 시킨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이죠. 왜 저에게 화를 내세요? 그 문제는 남편이 정신 차리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그쪽 따님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예요. 생사를 헤매던 남편은 사건 발생 후 3일 만에 겨우 깨어났어요. 깨어난 후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하반신 마비 외에는 후유증은 없다고 해요. 골절과 전신 타박상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깨어난 남편은 자신이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불륜 여행 중 사고를 당해 인근 종합병원에 실려갔다는 건 불륜 여행이 들통났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었는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빨간불 못 봐서 사고 난 거지? 그게 궁금했어? 그것보다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죽었으면 복수할 수 없으니까. 남편은 제 말에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잠깐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 당신 여자친구 이번 사고로 유산했대. 둘이 참 맘 됐네. 아니,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나?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말했고, 남편은 언제부터 알았냐며 역정을 냈어요. 출장이 너무 잦은 것, 생활비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은 것들이 수상해서 뒷조사를 좀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부모님이 깨어나기만을 벼르고 있으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겁도 줬어요. 계속 미소 지으며 얘기했더니 남편은 무척 당황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이혼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까? 바람도 피우고 거기다 불륜 여행 갔다가 하반신마비 된 남자와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변호사에게 상담받은 위자료가 얼마인지를 알려줬어요. 당신이랑 상간녀한테 위자료 3천만 원씩 청구할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최근 몇 달 생활비 부족한 건 따로 받지 않을게. 단 그 여자가 위자료 못 내겠다고 하면 당신한테 2배로 청구할 거니까 잘 설득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져 갔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상간녀 부모님이 당신 운전부주의로 사고 났으니 치료비랑 이것저것 청구할 거래. 그리고 태호는 내가 키울 거니까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입금 잘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고 말인데. 당신이 신호 위반해서 일어난 사고잖아? 그래서 상대방한테 줄 돈 준비해야 할 거야. 그건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 사고 난 차가 뭔지 기억 안 나? 벤틀리던데. 그리고 거기 3명 타고 있었는데 모두 병원에 입원했어. 수리비랑 치료비를 합치면 보험으로는 택도 없을 거야.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신고서를 받아와 남편에게 사인해달라고 했고 시부모님도 인연을 끊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이 말에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아빠가 겨우 바람 피운 것 가지고 연을 끊는다고? 왜냐면 나랑 태호를 계속 배신한 거잖아. 당신이 한 행동에 어른답게 책임지도록 해. 남편은 겨우 바람이라고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불행해진 걸 이해했으면 싶었어요. 예전에 나한테 했던 프러포즈 기억나? 만약 내가 슬프게 하면 내 모든 걸 다 주고 헤어질게? 라고 말한 거. 약속 지킬 거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살림살이들은 모두 내가 가질 거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남편은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걸 보면 혼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그 후에 저는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전 남편은 여기저기 돈 때문에 독촉에 시달리는 것 같았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고를 당했어요. 사내 불륜과 교통사고를 낸 것 등이 겹쳤기 때문이죠. 한편 저는 혹시라도 전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사했어요.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께도 전 남편에게는 행방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입막음을 해놨어요. 태호는 유치원도 옮겼는데 아빠는 전혀 찾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친구들도 사귀며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태호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